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세간의 염조 랭국 쿄조로와 상현사 마카자가 원래 친구 사이였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카자가 쿄조로의 아빠 신지로를 살해하고 연주 미치리와 염주 쿄조로가 무한열차 임무에 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쿄조로는 자신들을 잠들게 만든 혈기를 찾아 객실을 누볐고 미치루 역시 쿄조로의 반대편으로 가 혈기를 찾아봤죠. 쿄조로는 그러다가 다른 승객들과 다르게 음침한 얼굴로 떨고 있는 직원을 만나게 되었고, 쿄조로는 그를 보자마자 혈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쿄조로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혈기의 위치를 말하라고 했고, 그는 쿄조로의 박력에 위압감을 느끼며 열차 위쪽을 쳐다보게 되었죠. 그때 쿄조로는 곧장 열차 위로 뛰어나갔고, 그 위에는 하연인 엠무가 있었습니다. 엠무는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죽었으면 편했을 텐데 귀찮게 한다며 팔을 뻗어 혈기술을 사용하려고 했죠. 하지만 쿄조로는 본능적으로 낮은 자세로 엠무에게 나아갔고 엠무의 팔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엠무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의 쿄조로에 놀랐고 뒤로 황급하게 도망을 가보려고 했지만 그보다 먼저 쿄조로가 접근해 화염의 호흡으로 목을 날려버렸죠. 하지만 엠무는 곧바로 소멸하지 않았는데 이미 열차와 융합을 한 상태였고, 객실에는 엠무의 촉수들이 자라나며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쿄조로는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곧장 밑으로 내려가 촉수를 베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차 전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탈선을 하게 되었죠. 쿄조로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열차에 덮인 촉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열차 내에서 귀가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연주 미치리는 쿄조로가 엠무와 싸우고 있을 때 쿄조로를 찾아 맨 앞칸 쪽까지 뛰어갔는데 갑자기 열차가 이상한 촉수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미치리를 위협했죠. 미치리는 꼬물꼬물거리는 게 너무 징그럽다고 하며 사랑의 호흡으로 위아래를 크게 베어냈는데 그곳이 공교롭게도 엠무의 목의 위치였고 무식한 파워를 가진 미치리였기에 엠무의 목이 잘려나가버린 거였습니다. 엠무는 하영 중에 가장 강한 자신이 이렇게 고작 2명의 교살대원에게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특히 여자 검사가 우연히 휘둔검에 목이 베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자신의 목 위에는 단단한 철로 된 열차 바닥이 있었기에 미치리가 자신의 목 위치를 발견했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목이 잘려버리자 엠무는 미치를 저주하며 소멸했습니다. 그렇게 열차가 달성이 되고 미치리는 너무 힘 조절을 잘못했나 싶어서 당하고 있었는데 쿄조로는 미치리에게 다가와 너는 보기보다 참 감이 좋은 것 같다며 칭찬해줬고 미치리는 쑥스러워하면서 해벌쭉했죠. 쿄조로는 일단 다친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을 테니 너는 이 상황을 정리할 귀살대기 지원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미치는 알겠다고 하며 열차 밖으로 나간 후 까마귀를 알렸는데 그때 엄청난 귀가 느껴지며 엄청난 중압감이 미치를 덮쳤죠. 미치는 경계태를 갖추며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는 상현삼 아카자가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계집주의인가? 이거 참 곤란하게 되었군 이라는 생각을 했죠. 아카자는 혈기화되어 상현3의 자리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자는 죽이지 않고 잡아먹지도 않은 특이한 행보를 보였는데 자신의 무의식이 여자를 죽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정과 다른 혈기들은 그런 아카자에게 골고루 잡아먹어야 강력한 혈기가 될 수 있다고 충고를 했지만 아카자는 누구보다 강함에 집착이 컸고 타고난 전투력과 습득력에 다른 혈기들보다 훨씬 빠른 성장력을 보여줬고 무자는 그런 성장력에 감탄해 아카자가 여자를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해줬었죠. 미치리는 아카자를 보자 엄청난 긴장을 했지만 귀살대 주가 된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며 사랑의 호흡으로 아카자를 공격했죠. 아카자는 그 공격들을 피해내며 여자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의 파괴를 가졌고 이 공격을 제대로 당하면 아무리 자신이라고 해도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치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쏟아냈고 아카자는 이렇게 피하기만 해서는 안되며 어찌되었건 상대는 죽이지는 않더라도 부자님을 위해 불구의 몸으로 만들어놔야겠다는 생각 후 그대로 미치리에게 뛰어들었고 미치리의 검은수를 전부 피한 뒤 발로 미치리를 걷어차버렸죠. 그러자 미치리는 엄청난 충격에 멀리 날아갔고 땅에 대굴대굴 구르며 쓰러졌습니다. 아카자는 이쯤이면 되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미치리는 갑자기 몸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일어났고 저 혈기 엄청 힘이 세 라고 했죠. 아카자는 그 모습에 살짝 당하며 보통 뼈 못 끝내는 부러졌어야 할 텐데 저 계집 남들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근육을 가지고 있나 보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치는 다시 한번 사랑의 호흡을 시연해 아카자에 덤벼들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공격하기 위해
주먹을 날렸는데 그 순간 화염의 호흡이 날아와 아카야의 팔을 베어내며 막아냈죠. 아카야는 엄청나게 예리한 공격에 놀라 뒤로 물러섰고 저번에도 한번 만났던 화염의 호흡 또 다른 사용자인가? 하며 쿄조로를 쳐다봤습니다. 아카야는 쿄조를 보자마자 엄청난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쿄조로는 아카야를 보고 저번에 무라타가 말했던 아빠 신조로에게 치명상을 입혔던 혈기의 모습과 흡사함을 느꼈기에 엄청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죠. 쿄조로는 곧바로 화염의 호흡으로 뛰어가 아카야를 공격했고 아카야는 엄청난 두통 탓에 방심하고 있다가 몸 여러 군데를 베이게 되었는데 그 고통으로 인해 다시 전투 모드로 돌아올 수 있었고 쿄조로의 검술을 맞받아치며 엄청난 접전을 펼쳤습니다. 그 엄청난 공방전에 미치리는 껴들 틈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는 중 아카자는 파괴살 낮춤을 시전하게 되었고 더욱 예민한 감각으로 쿄조로의 모든 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쿄조로 역시 더 강한 화염의 호흡을 시전한 후 공격 자세를 취했죠. 그러다 미치리는 이제 양쪽이 거대한 공격으로 부딪힐 거란 생각에 침을 꼴깍 삼키며 긴장했는데 어째선지 둘 중 누구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쿄조로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아카자의 여러가지 모습들, 바로 자신의 절친이었던 하쿠지의 모습들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파괴살 아침을 시전할 때 보여줬던 눈꽃 모양의 문양도 코요키의 머리 장식의 문양과 같았기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었죠. 또한 아카자 역시 나침으로 인해 쿄조로의 투기를 읽자 자신이 원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친숙한 느낌이 들었고 두통이 엄청나게 심해지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쿄조로는 코유키가 죽어갈 때 자신에게 했던 하쿠지를 구해달라는 말과 자신의 아빠 신주로가 죽어갈 때 그 녀석을 구해주라는 말이 상기가 되면서 하쿠지는 죽지 않았고 혈기가 됐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신주로는 그것을 알아보자 평정심을 잃고 당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혈기라면 모조리 말살시켜야 하는 귀살대의 주의 자리에 있는 자신, 그리고 눈앞에는 많은 이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아빠까지 살해한 원수가 있었지만 그는 본의 아니게 혈기가 된 자신의 절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카자는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쳤고 두통이 잠시 동안 사라지자 그대로 쿄조로에게 뛰어들어 다시 공격을 벗었죠. 쿄조로는 그 공격들을 방어하며 하쿠지 정신 차려! 라고 했고 아카야는 하쿠지라는 이름 모른다고 나는 아카자다! 라고 하며 도둑 밀어붙이며 조금씩 쿄조로의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래 쿄조로는 계속해서 하쿠지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넌 지금 케이조와 코유키를 죽인 혈귀에게 이용당한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난 죽어서 코유키를 볼 낯짝이 없을 거라고 했죠. 아카야는 코유키와 케이조라는 이름을 듣자 마음속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다시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쿄조로는 칼이 아닌 주먹으로 아카야의 면상을 후려갈겼고 아카야는 그대로 바닥에 내뒹굴어졌죠. 쿄조로는 이봐 하쿠지, 나의 꿈은 최강의 검사가 되어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었고 너는 최강의 무술가가 되어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는 것이 꿈이라고 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코유키의 꿈은 몸이 건강해져서 강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죠. 모든 것이 기억이 나기 시작한 아카자. 코유키가 죽던 날 밤 무잔이 자신의 도장에 찾아왔고 강한 무술을 사용하는 혈귀 한 명을 만들고 싶은데 나이 든 녀석은 필요 없고 젊은 이 녀석이 딱 좋겠구나 라고 했죠. 케이조와 하쿠지는 그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왔고 동시에 덤볐지만 순식간에 촉수를 사용해 케이조의 몸을 쳐내며 찢어버렸고 하쿠지의 주먹을 잡아 으스러뜨려버렸습니다. 그의 코유키는 주변에 있는 항아리를 무장에게 날렸는데 무자는 그런 코유키의 촉수를 뻗어 복부를 관통해버렸죠. 하쿠지는 분노로 다른 한쪽 주먹으로 무장의 얼굴을 강타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했고 무자는 하쿠지의 머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무자는 걱정 마라, 인간 시절의 기억들은 지워줄 테니 라고 했죠. 그렇게 아카자는 모든 기억이 떠오르자 엄청난 분노의 포효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을 엄청나게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쿄조로는 뛰어와 아카자의 팔을 잡았고 이렇게 스스로 자멸하는 게 너의 선택인가? 널 이렇게 만들어버린 자에 대한 복수는 이대로 접을 것인가? 라고 말했죠. 아카야는 몸이 다시 재생되며 눈이 분노로 이글이글 끓었고 기부치지 무잔 반드시 널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순간 그의 입에서 무장의 이름이 튀어나와 걱정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원래 혈기는 무장의 이름을 입 밖에 내거나 하면 몸이 소멸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카자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내가 내 몸을 박살내고 다시 재생했을 때 몸 안에서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무장의 세포 역시 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아카자에게 하쿠지의 기억을 되찾아 다행이라고 했고 아카자는 쿄조로에게 우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죠. 약해 빠진 나라서 무장으로부터 코유키와 케이조를 지키지 못했고 혈기가 되어 쿄조로 씨를 죽인 것이라고 이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니 부장을 죽인 뒤에는 너의 칼에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 쿄조로는 아카자를 이렇게 세우며 아버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걸 실천에 옮기신 것뿐
아버님 널 구해 함께 무장을 퇴치하는 게 가장 귀살대를 위한 일이라는 걸 내다보셨기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라며 우린 그저 눈앞에 놓인 무장이라는 모든 것의 원흉을 찾아 나서면 된다고 했죠. 그때 미치리가 조용히 다가오며 저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분에서 싸우다가 정이 들어버린 건가요? 그렇다면 저도 같이 친구예요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런데 쟤는 뭐냐고 쿄조로에게 물었고 쿄조로는 이 친구는 내 동료로 연주 칼로지 미치리다 라고 했죠. 미치리는 아무래도 핵 인싸인 쿄조로가 혈교의 전투 중에서 친구를 만들어봤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쿄조로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미치리에게 하쿠지와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미치리는 광광 울어대면서 너무 슬픈 이야기라고 자신도 열심히 무장을 퇴치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죠. 쿄조로는 울고 있는 미치리를 토닥여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 코유키가 아파서 홀록대며 울고 있을 때 자신이 가서 보살펴줬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쿄조로가 여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신기한 기분도 들어 희미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일단 쿄조로는 미치리에게 아카자와의 일은 귀살대 본부에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곧 귀살대 지원이 오고 해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아카야는 랭고쿠 가문의 별장으로 가며 울며 추후 상황을 논의하자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아무래도 이 시나리오는 쿄조로와 아카자가 주인공이니만큼 원작의 혈기 네즈코와 왔던 주인공 보프인 무장의 저주 해제를 아카자에게 넣었고 무장의 저주 없이 함께 손을 잡고 혈기를 퇴치하는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